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박 8일간 이어진 나토,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순방, 소위 말하는 이제 세일즈 외교, 국제 질서를 소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결과 발표는 이렇게 나왔었죠. 정치권의 평가는 계속해서 엇갈립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순방 부분인데 당초에 여기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느냐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었거든요. 네, 계획은 돼 있었대요. 계획은 잡아놨는데 최종 결심은 나토 그 현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급작스럽게 가게 됐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중추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얘기 아니었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우크라이나 국민 가서 위로해주고 나중에 뭐 전후복구 사업에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순방 성과가 상당히 좀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 쇼핑 이것 때문에. 근데 가려졌다고 하는 부분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논란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성과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죠. 어쨌든 나토의 정상들과 상당히 많이 양자회담도 많이 했고 우크라이나 가서도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와 전후복구 사업 얘기도 많이 했고요. 뭐 많이 폄하하고 있지만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좀 전달하지 못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과학 분야, 기술 분야,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 해외 명품 쇼핑 이걸로 가려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잠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고, 자 그런데 이제 반대편 일각의 시각은 굳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냥 뭐 단둘이 만난 거는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만난 적이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가 또 우리를 어떻게 볼지 또 압박해 올지 협박해 올지 이제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의 목적이 대통령의 어떤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수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숙고를 했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당장 대통령이 지금 뭐 서울로 뛰어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고위 관계자가 해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건 모든 공직사회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어떤 재난이나 이런 데 대비하는데 적극적 의지를 갖게 되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전부 다 긴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이 과연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것도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하나 좀 묻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무기 판다고 자랑하러 다니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 국가 중에 그런 대통령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무기 제일 많이 파는데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무기 많이 판매한다고 자랑하러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대통령이 과연 해야 될 일일까? 이건 사실 국방장관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기를 파는다는 것은 살상 무기를 파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선진국에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비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무기를 많이 판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다닐 때 무기 판다고 막 자랑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폴란드 가가지고 무기 판매한다고 얘기하죠. 바로 옆 나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언제 전쟁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후복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전후복구 하겠다고 또 얘기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전후복구를 얘기합니까? 거기 가서 전쟁도 안 끝난 국가 옆에 가가지고 그리고 또 그 국가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뭐 가치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흘러간 옛 노래를 이게 그 정치적으로 맞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소련은 서방의 우방국가였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체제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체제 경쟁하고 있나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익과 군사적 이익, 경제적 이익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50년, 아니 7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체제 경쟁을 가지고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대하고도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실리하고도 맞지도 않고 우리한테 당장 어떤 위협이 오는지에 대한 판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뭐 그 K방산과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우크라이나 방문과 폴란드 무기 수출, 뭐 K방산이라서 요즘에 좀 이렇게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잠깐만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 뭐 팔아서 외화를 버는 건 좋긴 합니다만 전 세계에서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무기 수출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자랑을 하면 많은 나라에서 또 관심 보이고 또 수출하면 되는 거죠.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방어 무기잖아요. 그러면은 무기 만들지 말아요, 우리나라. 살상 무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출 차원에서 그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나라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격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는 그렇게 대통령이 자랑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비밀리에 팔기도 하고요. 실제 설령 그게 방어 무기든 공격 무기든 간에 무기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방어든 공격용이든 간에 판매를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무기 판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판다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던 시기가 아니라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